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서울 강남에 거주하시는 김철수 할아버지 75세의 실화입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해온 한 아버지가 우연히 듣게 된 충격적인 말 한마디, 그리고 그 후에 벌어진 상상도 못한 반전의 스토리를 지금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철수 할아버지는 3년 전 평생의 반려자인 아내를 먼저 천국으로 보낸 후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아들 민석이네 집에서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강남구에 위치한 35평 아파트. 철수 할아버지가 평생 모은 전 재산을 쏟아부어 마련한 집이었죠.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너무나 적적했던 철수 할아버지는 아들에게 제안했습니다. 함께 살면서 손자도 돌봐주고 서로 의지하며 지내자고 말이죠. 아들 민석 씨도 아버지의 외로움을 달래드리고자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란 처음 생각과는 다르게 흘러가기 마련이죠.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집안 분위기는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며느리 지영 씨는 시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이 점점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친구들을 집에 부르기도 어려웠고 아이 교육에도 신경이 쓰였죠. 그리고 그날 오후 운명을 바꾼 대화가 벌어졌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우연히 며느리 지영 씨와 손자 현우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 언제 쫓아내? 쉿, 소리 좀 작게 해. 할아버지가 들으시면 어떡해. 언제까지 우리랑 살 건데? 친구들도 못 부르겠고 할아버지 냄새도 나고. 그런 말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엄마도 좀 답답한 건 사실이야. 그 순간 철수 할아버지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쫓아내다니. 마치 머리를 둔기로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이었죠. 자신이 그렇게 짐스러운 존재였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왔는데 지금 자신은 쫓겨나야 할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손자에게는 냄새나는 할아버지, 며느리에게는 눈엣 가시 같은 존재. 그날 밤 철수 할아버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혼자 중얼거렸죠. 여보, 내가 정말 그렇게 짐이었나? 그 대화를 들은 후부터 철수 할아버지는 가족들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의무감이었다는 걸 하나씩 깨달아가기 시작했죠. 저녁 식사 시간, 철수 할아버지가 기침을 하면 며느리 지영 씨의 얼굴이 살짝 찡그려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버지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봤을 텐데 이제는 그저 불편해하는 표정만 지을 뿐이었죠. 손자 현우는 친구들과 통화할 때 더욱 노골적이었습니다. 우리 집엔 할아버지 없어. 그냥 우리 가족만 살아. 그 말을 들은 철수 할아버지의 마음은 찢어졌습니다. 손자에게는 없는 사람 취급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들 민석 씨는 어떨까요? 회사에서 늦게 들어와 피곤에 지친 모습을 보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즘은 어떻게 지내세요? 가끔은 밖에도 나가시고 그러세요. 일견 자상한 아들의 말 같지만 철수 할아버지에게는 집에만 계시지 말고 밖에서 시간 좀 보내세요라는 의미로 들렸습니다. 며칠 후 철수 할아버지는 더욱 충격적인 대화를 엿듣게 됩니다. 며느리 지영 씨가 친언니와 통화하는 내용이었죠. 언니, 나 진짜 힘들어. 시아버지가 맨날 집에 계시니까 요양원도 알아보고 있는데 아직 들어가실 분은 아니고. 요양원. 그 단어가 철수 할아버지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자신은 아직 정정하고 치매도 없는데 벌써 요양원을 알아보고 있다니. 그날 밤 철수 할아버지는 아내의 영정사진 앞에서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으로 이 집을 사주고 손자 교육비에 용돈까지 대주며 살아왔는데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 현실이 너무나 서글펐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저녁 철수 할아버지는 운명을 바꿀 대화를 또 한 번 듣게 됩니다. 아들 부부가 거실에서 나누는 대화였죠. 여보, 아버지 문제 어떻게 할까? 계속 이렇게는 못 살잖아. 당신이 아버지한테 말해봐요. 따로 사시라고. 아파트 하나 사드리면 되잖아요. 아버지가 쉽게 나가실까? 이 집도 아버지 돈으로 산 건데. 그러니까 더 답답한 거예요. 명의는 우리 거니까 나가라고 할 수도 없고. 그 순간 손자 현우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빠, 할아버지 진짜 언제 나가? 내 친구 성민이가 놀러 오고 싶어 하는데. 할아버지 때문에 못 부르겠다고. 이 모든 대화를 들은 철수 할아버지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짐스러운 존재로 살 수는 없다고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철수 할아버지는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론 이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죠. 가족들이 모두 출근하고 등교한 후 철수 할아버지는 조용히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향한 곳은 부동산 중개소였습니다. 어르신, 이런 좋은 아파트를 매매로 내놓으신다고요? 전세는 안 되고요? 네, 매매로 해주세요. 빨리 처리됐으면 좋겠어요. 부동산 중개인은 강남 아파트 시세를 확인해 보더니 놀라운 가격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시세로는 12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정말 파시는 거죠? 철수 할아버지는 주저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길로 여행사로 향했죠. 여행사에서 철수 할아버지가 요청한 것은 유럽 한 달 패키지 여행이었습니다. 평생 한 번도 혼자 여행을 해본 적 없는 75세의 할아버지가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만들기로 한 것이죠. 어르신, 혼자 가시는 건가요? 한 달은 좀 긴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평생 한 번 가는 여행이니까 제대로 해보고 싶어요. 여행 떠나는 날, 철수 할아버지는 가족들에게 간단히만 말했습니다. 한 달 정도 여행 다녀올게. 어머, 아버지가 갑자기 여행을? 어디로 가세요? 유럽 한 바퀴 돌아보려고. 와, 할아버지 없으면 집이 넓어지겠다.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에서 철수 할아버지는 30년간 살던 집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가슴 한편이 아렸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유럽에서의 3주는 철수 할아버지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줬습니다. 파리의 에펠탑, 이탈리아의 베네치아, 스위스의 알프스,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특히 이탈리아에서 만난 일본인 할아버지와의 대화는 인상 깊었습니다. 저는 5년 전부터 혼자 살고 있어요. 가족은 가족이고 내 인생은 내 것이잖아요. 그 말이 철수 할아버지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것과 가족의 짐이 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을 말이죠. 여행 마지막 날 부동산 중개인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어르신, 집이 팔렸습니다. 12억 2천만 원에 계약됐어요. 드디어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때가 된 것이죠. 한국으로 돌아온 철수 할아버지를 반긴 것은 가족들의 걱정 어린 목소리였습니다. 아버지, 정말 걱정했어요. 연락도 잘 안 되고. 아버지, 혼자 여행 다니시면 위험하잖아요. 하지만 철수 할아버지의 표정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뭔가 단단해 보였고 확신에 찬 모습이었죠. 가족회의 좀 하자. 거실에 모인 가족들 앞에서 철수 할아버지는 평생 중 가장 중요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이 집 팔았다. 거실이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폭탄 선언이었죠. 네, 무슨 말씀이세요? 12억 2천만 원에 팔았어. 다음 주 화요일에 새 주인한테 넘겨줘야 한다. 그럼 저희는 어디서 살아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 나는 새로 집 사서 혼자 살 거야. 이어진 철수 할아버지의 말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서초동의 오피스텔 30평 샀어. 5억에. 나머지 돈은 현우 대학 등록금으로 1억, 너희 새 집 전세자금으로 2억 줄게. 나머지는 내 노후 자금이야. 그때 손자 현우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현우야, 할아버지 언제 쫓아내? 라고 했잖아. 지영아, 요양원도 알아봤다며? 가족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모든 대화를 들었다는 것을, 그리고 얼마나 상처받았을지를 말이죠. 진실이 드러나자 가족들은 뒤늦게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아들 민석 씨는 무릎을 꿇고 아버지 앞에 엎드렸죠. 아버지,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아버지를 이렇게까지 서운하게 만들 줄 몰랐어요. 아버지, 저도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했어요. 할아버지,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철수 할아버지의 결심은 이미 굳어진 상태였습니다. 나는 너희를 원망하지 않아. 다만 이제는 서로 편하게 살고 싶어. 조건이 있어. 나는 혼자 살 거야. 아프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만 연락하겠어. 일주일 후 철수 할아버지는 서초동 오피스텔로 이사했습니다. 30평짜리 깔끔한 집에서 드디어 자유로운 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새집 첫날 밤, 한강이 보이는 창가에서 맥주 한 캔을 마시며
철수 할아버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자유야. 누구 눈치도 안 보고 살 수 있어. 혼자 사는 생활에 적응하는 데는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경로당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기 시작했고, 탁구도 배우고 수영도 시작했죠. 3개월이 지나자 철수 할아버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운동을 하면서 몸도 건강해졌고 스트레스가 없어지니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죠.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아들 가족과의 관계가 오히려 더 좋아졌다는 점이었습니다. 매주 주말마다 아들 가족이 찾아와 안부를 물었고 예전과는 달리 진심 어린 관심을 보여줬죠. 할아버지, 집이 정말 좋아요. 한강도 보이고 완전 멋져요. 아버지, 정말 건강해 보이세요. 운동 효과가 확실히 있으시네요. 1년이 지났을 때 철수 할아버지는 경로당 회장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또래분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기획하고 지역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죠. 어느 날 철수 할아버지가 감기로 몸살을 앓아온 가족이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병원 모셔다 드릴까요? 제가 죽 끓여 드릴게요. 할아버지, 제가 등 마사지해 드릴까요? 이런 모습을 보며 철수 할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 같다고 말이죠. 서로 부담 없이 필요할 때만 도와주는 건강한 가족 관계 말입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철수 할아버지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경로당 친구들과 함께 국내 여행도 다니고 봉사활동도 하며 보람찬 나날을 보내고 있죠. 가장 큰 변화는 건강 상태였습니다. 정기 건강검진에서 의사가 놀랄 정도로 모든 수치가 좋아졌거든요. 스트레스가 없어지니 몸도 마음도 건강해진 것이죠. 아들 가족과의 관계도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아졌습니다. 서로 독립적으로 살면서 필요할 때만 만나니 오히려 더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죠. 할아버지, 친구들한테 자랑했어요. 우리 할아버지 혼자 사는데 완전 쿨하시다고. 어느 일요일 오후 온 가족이 철수 할아버지 집에서 함께 식사를 하며 지난 일을 회상했습니다. 아버지, 1년 전 결정이 정말 현명했어요. 저희도 더 성숙해진 것 같고요. 맞아요. 아버지 덕분에 진짜 가족이 뭔지 알게 됐어요. 그래,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붙어 살 필요는 없는 거야. 서로 존중하면서 각자의 삶을 사는 게 더 건강한 거지. 그날 밤 아들 가족이 돌아간 후 철수 할아버지는 아내 사진 앞에서 오랜 시간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야 알겠어. 진짜 효도가 뭔지 말이야. 같이 살면서 서로 눈치 보고 스트레스 받는 게 효도가 아니구나. 창밖으로 한강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77세의 나이에 찾은 진정한 자유와 행복. 철수 할아버지는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정말 행복해. 건강하고 자유롭고 가족들과도 좋은 관계고 2년이 더 지난 지금
철수 할아버지는 지역신문에 행복한 노후 준비라는 칼럼을 연재하고 계십니다. 비슷한 고민을 가진 많은 어르신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 가족에게 짐이 되기보다는 각자의 삶을 존중하며 사는 게 진짜 사랑입니다. 김철수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가족이란 무조건 한 지붕 아래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관계라는 것이죠. 현재 철수 할아버지는 79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며 아들 가족과는 이전보다 훨씬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며느리 지영 씨는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그때 용기를 내주셔서 우리 가족 모두 더 행복해졌어요.